네, 한 주간 한반도의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이 시간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자,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푸틴 변수에 한반도 정세의 북한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북한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북한이 대남 위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군 당국도 숨을 고르며 상황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핵무기 배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간 확장 억제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결국 24년 만입니다. 처음으로 북한에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건 아니죠? 아직입니다. 다만 러시아와 일본 매체 보도에 이어서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푸틴 대통령이 며칠 내에 북한에 갈 거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원과 외교 채널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을 테니까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에 평양에 갔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에 가는 첫 외국 정상입니다. 아시듯이 소련의 지도자가 반세기 동안 북한을 공식적으로 방북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소련이나 러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상황이 바뀐 겁니다. 푸틴이 24년 만에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인데요. 2000년 7월 평양 방문 때도 일종의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엔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문제가 최대 화두였거든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이제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일본, 한국과 이제 광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 TMD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구축에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요즘에는 MD가 일상화된 분위기지만 당시엔 파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 갔다가 이제 평양에 들러서 김정일을 만났죠. 거기서 이제 대신 너희들이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대포동을 개발하는데 러시아가 위성을 대신 쏴줄 테니까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그만해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오키나와에서 G8 정상회의 계기에 클린턴과 만나서 협상을 한 건데요. 이를 두고 당시 새내기 대통령인 푸틴이 한반도 및 동북아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다. 또 러시아의 동북아 외교의 기환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북한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북한에 올해 안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왜 이 시점이냐? 뭐 다음 주가 그 예고된 시점이라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 시점을 택했느냐?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답방은 올해 한다는 거는 예고된 수순인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갈 때가 됐다. 3월 대선, 5월 취임식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바로 방중을 했죠.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벨라루스에 갔고 자연스레 이제는 북한이나 베트남을 챙길 타이밍이라는 관측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을 매개로 미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방북 가능성입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여유를 좀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두 가지에는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하나는 미국이 그간 고수한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럽 쪽에서 훈련,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훈련, 교관, 파견 등 파병, 군불 떼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거든요. 이에 바이든 행정부의 매운맛 경고를 날리려 방북 시점을 잡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달에 워싱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 이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또 열릴 예정이거든요.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한 달 후에 푸틴이 김정은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푸틴이 오면 도대체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 기대도 많이 하겠고 푸틴 입장에서도 그래 이 정도의 선물은 줘야겠다 이럴 수 있는데 그 선물 보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왜 이 타이밍에 방북하는가 이거와 연관된 질문인데요. 우선 푸틴의 방북 자체가 북한에 또 김정은 총비서에게 큰 선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대내외 보내는 초대형 외교, 정치, 시그널이죠. 관건은
이벤트나 양국 간 경제 문화 협력 수준을 넘어서 반미 연대 차원의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보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의 안보 협력 내용을 담을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또 반미 반서방 연대 국권함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상징적 장면은 연출하고 또 선언으로만 끝낼지 구체적인 군사협력 계획을 제시하면서 위협 수위도 높이려고 할지도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소련 간 동맹 조약이 있었는데요. 한때 1996년에 러시아가 이제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하면서 폐기가 됐습니다. 예. 2000년에 와서 이제 2월인데 조로 친선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념에 기초한 정치, 군사 동맹에서 벗어나서 경제 협력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아시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판이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푸틴이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리스트는 꽤 깁니다. 예. 북한 인력의 해외 취업 지원이나 북한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나 또 브릭스 같은 국제 협력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에 많은 선물 보따리를 준다면 네. 북한은 좋겠지만 국제적으로 러시아가 느끼는 그 압박이나 국제적으로 제재, 네. 비난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앵커가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죠.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첨단 무기 기술이나 더 나아가서 이제 동맹 복원, 또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같은 거 이런 거를 원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경우 러시아가 한국과 완전히 등을 지겠다는 셈이고요. 또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에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핵보유를 용인해 주면 비확산 체제를 깨는 데 앞장섰다는 오명이 따라 붙을 거고요. 예. 앞으로 미 대선 결과 등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데 김정은 정권에 한꺼번에 큰 선물을 줄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황상 러시아가 그렇게 다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김정은보다는 푸틴의 전략적 고민이 훨씬 더 크고 예. 또 전략적 선택의 폭도 넓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북한은 이번 기회를 굉장히 대외에 활용할 것 같은데요. 이제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상황을 봐야 될까요? 뭐냐면 계속 도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졌어요. 그게 환영식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정황상 환영식을 준비한다는 위성 사진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남북 간 치킨 게임 양상 속에 공은 북한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몇 시간 뒤에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그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부 재개하면서 맛보여주기를 좀 했거든요. 예. 이어서 이제 9일 밤에 9일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열흘 만에 담화를 냈는데요. 오물풍선 살포를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확성기 방송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전주국으로 전단 살포와 확성기 도발이 계속되면 새로운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열흘 전에는 거친 표현과 악의로 가득 찬 담화와는 사뭇 대비되는데요. 예. 당시엔 쓰레기 같은 한국 것들이 당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 저 군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담당 군인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도 이제 확성기 방송으로 처음에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재개하겠어 한 다음에 우리도 북한이 대응을 좀 자제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좀 맞추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죠. 약간 수위 조절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당국에서는 가급적 긴장 고조를 막고 또 이제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일단 추가로 틀지는 않으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최근 남북 관계에선 이렇게 정교한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치밀한 전략, 로드맵을 짜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입장을 내거나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약간 즉흥적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 우리 쪽 대응 간보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갑자기 구체화되면서 사전에 이제 불필요한 남북 간 충돌로 인해서 분위기를 망치려 하지 않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지네요. 또 한국과 미국 간에 핵협의 그룹 회의를 했어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미 간 제3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핵 억제 방안 또 핵 공격 시 대응 공동 지침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양측 설명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the NCG completed its review of the guidelines document, perhaps our most significant progress in the first year of the NCG. Specifically, the guidelines cover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consultations, particularly in a DPRK nuclear crisis, and inform alliance operational concepts and exercises. 앞으로도 한미는 NCG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핵 미사일 위협에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양국의 능력을 통합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핵협의 그룹이 나름 의미가 좀 있는데요.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확장 억제 강화 합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예.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운영과 계획에 일정 부분 참여토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억제 조치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이슈죠. 예.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필요시에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술핵에 배치된 벨라루스와 공동 전술핵 훈련도 했고요. 특히 미국의 최대 안보 고민 중 하나가 북중러가 이제 핵무기 증강을 지속하고 심지어 이 세 나라가 서로 거래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중러의 핵탄두 보유량이 계속 늘고 있어서 미국, 유럽과 핵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핵무기 확대 배치 가능성을 일축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변화를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예. 프라나이 바디라는 이제 백악관 군비통제 핵 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서서 지금처럼 미국과 동맹의 핵 위협이 커지면 핵무기 배치를 늘려야 할 시점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직 관련해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관련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에서도 보듯이 미국의 안보 정책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조정되는 거거든요. 한국의 경우에 전술핵 배치 등 핵 잠수함이든 자체 핵무장이든 지금과는 다른 선택이 가능한 그렇게 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변수겠지만 미국의 정책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은 상수로 두고 예. 대응 또는 전략을 적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24년 전 오늘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한반도 시기를 보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빈말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민 모두가 원하는 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